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활용. 근데 그냥 활용이 아니라 삼각형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 삼각형이 보이면 첫 번째로 뭐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된다? 넓이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된다. 그 넓이적 관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넓이에 대한 스토리를 쭉 진행했고, 삼각형이 보이면 두 번째로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이 어느 때 사용되느냐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활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코사인 법칙도 이제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보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보여야 돼요. 이 세 개가 같이 보여야 된다. 그럼 어느 상황에서 넓이를 쓰고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건지 그때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이 세 개가 계속해서 같이 맞물려서 보이게 해야 되고, 코사인 법칙 오늘 할 부분이 6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삼각형의 활용인 삼각함수 활용이 마무리가 되고,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이 세 개 안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해.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이 딱 하나야. 근데 그 이전 교과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두 개를 말했었어.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하나만 하니까 이 코사인 법칙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보시면 돼.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가 뭐라고 알고 있니?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제곱의 관계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옛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건 옛날식이고, 현대식은 뭐라고 얘기한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기억하기가 조금 더 쉽겠지. 그럼 코사인 법칙은 제한이 풀려.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출발하지만 얘는 모든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봐봐.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럼 원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못 쓰지 않니? 맞지? 에이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괜찮아. 현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못 쓰는 상황인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보자. 수선해볼 일일 거야. 얘를 H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를 각 C라고 얘기하면 이 길이를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 A 코사인 C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해되니? A 곱하기 코사인 C 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였지. 맞아 안 맞아? 코사인 값이 예분의 얘니까, 코사인은 예분의 얘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는 A 코사인 C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길이를 뭐라고 쓸 수가 있게 되냐면 B에서 A 코사인 C를 빼준 값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네.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판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을 사용할 거야. 그럼 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A제곱 코사인 제곱 C와 H제곱을 해준 게 A제곱과 같게 되죠. A가 밑변이니까.
이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b-a 코사인 c의 제곱과 h제곱의 합이 c제곱이 되네.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건 누구야? h지. 맞아. 세 변의 관계를 잡을 거니까 h는 높이였잖아. h를 소거를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죠. 그럼 왼쪽을 정리해보면 a제곱 코사인 제곱 더 빼기 전개할게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더하기 a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나오고 우변은 a제곱 빼기 c제곱이 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얘랑 얘가 소거돼서 없어져. 됐니? 다시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의 코사인 c가 a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나와. 자, 만약에 요 c가 90도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코사인 90도면 1이거든. 0이거든. 그죠? 코사인 90도는 0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없어지네.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이야? 얘가 직각이었다면 얘가 빗변이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그럼 얘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었잖아. 얘가 직각이었다면 얘의 마주보는 편이 빗변이 되더란 얘기야. 그지? 근데 얘가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얘가 빗변은 아니란 얘기지. 맞아?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쓰는 기준은 뭐였니?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c제곱이 넘어가고 나머지 싹 넘어와. 됐어? 그럼 이 식이 나오죠. c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그럼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 그지? 근데 c가 직각이 아니니까 여기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뒤에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계산되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현대판 뭐라고 부르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익숙해진 거죠. 똑같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아셔야 돼. 됐어. 외우는 방식 빗변이라고 생각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됐어? 빗변이라고 생각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A, B 보이는데 마이너스를 이용한 완전 제곱. 됐어? A 빼기 B 제곱이잖아. 여기까지만 보면 A, B를 이용한 마이너스 이용해서 완전 제곱. 맨 뒤에 코사인 값을 곱해주는데 빗변이라고 생각한 변의 대각. 됐어, 안 됐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빗변으로 보지 않고 얘를 빗변으로 봐도 되고 얘를 빗변 역할을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써볼게. A를 빗변 역할로 보면 피타고라스 A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완전제곱 2bc 필요하네. 곱하기 코사인 값인데 A의 대각 A. 됐냐? 외우는 방식이야. 자, B를 빗변 역할로 보자. B를 빗변 역할로 봤을 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피타고라스 정리 빼기 완전 제곱 빼기 2ac 필요하고 코사인 b의 대각 b. 자, 무슨 말이에요? 어떤 변을 빗변으로 보든 빗변 역할로 보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낼 수 있더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그만큼 중요하게 했잖아. 똑같아. 고등학교 때 이제 모든 삼각형이 모이면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2차 관계식을 무조건 잡아낼 수 있다. 그럼 삼각형이 모이면 이 세 개를 접목을 시켜서 연결점을 찾는다라는 게 중요해. 이 세 개 안에서 모든 삼각형 이론이 웬만한 90% 이상은 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삼각함수의 활용이 아니라 삼각형의 활용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삼각형 모이는 순간 세 가지 떠올려라. 넓이 떠올리고 사인 법칙 떠올리고 코사인 법칙 떠올리고. 근데 코사인 법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보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기억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할까? 라는 걸 다시 점검을 해볼 건데, 이 사인 법칙,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이라는 애가 식 구조에 의해서 언제 쓰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식 구조는 뭐였어? 사인 A분의 A가 외접원의 지름하고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뭐 알 때 마주보는 한 쌍의 대편과 대각의 관계가 주어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관계 각, 변, 외접원의 반지름 이 색 중에 몇 개 알 때, 두 개 알고 하나 구할 때.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라. 두 번째, 사인 법칙 스토리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하고도 같았으니까 얘는 무슨 이론인 거야? 두 각과 두 변에 대한 얘기고, 이 네 개 중에 몇 개 할 때? 세 개 알고 나머지 하나 구할 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넷 중에 세 개 알고 하나 구할 때.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코사인 법칙 삼각형이 있고 반드시 세 변이 다 필요해. 한 각만 필요해. 알겠니?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이 네 개 중에 세 개 알고 하나 구할 때. 됐어 안 됐어? 이거는 세 변 관계 아니잖아. 이것도 세 변 관계 아니잖아. 그지? 한 변, 한 각, 외접원 반지름. 두 변, 두 대각 관계. 세 변, 한 각 관계. 딱 정해져 있어. 이해돼?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보이면 코사인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던 이유가 뭐야? 세 변 길이 관계인데 직각이었잖아. 그러니까 썼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변 보이면 뭐 생각나니? 넓이 생각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세 변 길이 주어지면 넓이 생각나야 되지. 어떤 거? 해론. 해론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삼각함수 활용하면서 해론의 공식 증명했었잖아요. 연립방정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요거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테니까 언제 쓰는지 세 변과 함각의 관계에서 넷 중에 하나 모르면 코사인 법칙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원리적으로 푸는 게 있고 문제마다 조금 효율성 있게 푸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 자 보세요. 세변 길이가 A, B, C 한 각이 C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뭐 약속했어? P라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넓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방금 구한 P에서 한 변씩 빼준 값을 곱해준다. 이거를 뭐를 통해서 증명했었어? 연립방정식 통해서 증명했었지? 근데 이것의 증명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2분의 1 A, B, sin C라고 쓸 수가 있어. 맞아 안 맞아? 자 여기에서 이 sin C 값만 표현을 하면 참 좋은데 sin C를 어떤 걸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면 sin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 2분의 1 A, B에 얘 넘어가서 루트 씌우면 되지?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나와요. 됐습니까? 2분의 1 AB에 지난 시간에 연립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덜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만 집중하면 1 빼기 코사인 C와 1 더하기 코사인 C가 나와. 조금만 더 집중해. 자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C 값을 알기 위해서 뭐를 이용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란 얘기야. 됐어? 그럼 코사인 C를 알기 위해서 아까 썼던 얘를 빗변으로 본 코사인 법칙 여기 있죠? 여기서 코사인 C 값을 구할 건데 코사인 C는 누가 되냐면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나옵니다. 넘어가서 나눠주면 돼요. 이항에서 나눠주면 돼. 그럼 이제 이 코사인 C 두 개에다가 얘 대입할 거야. 자 어차피 1에서 빼줄 거니까 1에서 얘를 빼주고 더하고 할 거니까 기왕 정리할 거 미리 통분을 좀 하자. 그럼 이제 1이 2AB가 되고 쟤 빼줄 거니까 분자의 부호를 싹 바꿔주면 되죠. 뒤에 있는 건 더할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밑줄 긋는 얘네 둘은 완전 제곱식이지. 그리고 전에 해본에 대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어? 얘네들 변 길이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계산할 때는
합차 공식이 이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분자만 정리해보면 C제곱 빼기 A-B의 제곱이 나올 거야. 분자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나올 거야. 그럼 이제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 정리한다. 2분의 1 AB 루트 분모가 4A제곱 B제곱 분자가 얘 인수분해한 거, 얘 인수분해한 거 됐어. 얘랑 얘 더할 거니까 A, B, C 순서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A, B, C 순서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얘랑 얘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빼줄 거니까 A 더하기 B 빼기 C가 됩니다. 자, 약분된 거 보이시나요? 약분되죠? 됐습니까? 4는 앞으로 빼서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지? 이제 루트 안에만 계산하면 된다. 그지? 루트 안에 있는 얘만 계산하면 돼. 근데 우리가 설정한 게 뭐였어? 이거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P,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P,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P. 됐어?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2P에서 2B를 빼준 거지. 2P 빼기 2B. 얘는 2P 빼기 2A가 되고, 얘는 2P 빼기 2C로 바뀌어. 됐냐? 루트 안에 남은 거 누구야? 2 묶어내면 2 4번 곱해져서 16. P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 약분 증명 끝. 됐어? 됐어 안 됐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원래 고교 과정에서는 반쪽짜리 증명이라고 불러. 왜 반쪽짜리 증명이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놓고서 풀었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가 수선의 발이 꼭 여기 위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쩔 건데? 그럼 수선의 발이 연장선 위에 있게 되잖아. 이걸로 증명하면 이걸로 증명한 게 없기 때문에 반쪽 증명인 거예요. 이해돼? 여기가 예각일 때는 이거, 여기가 직각일 때는 다르게, 여기가 둔각일 때는 이거. 3번 보여줘야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야지 증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면 뭐해? 필요 없잖아. 이해가 안 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 각이 예각이든 직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땡큐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 알겠니?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냥 계산 과정으로 보는구나 라는 것도 방법이고, 뭐로 봐도 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쓰는구나 라는 것도 방법이라고.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한 각의 관계가 주어지면 구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인 법칙만 이용되거나 코사인 법칙만 이용되는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항상 같이 적용하게 돼 있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같이 적용되게 돼 있어. 대부분의 문제 하나만 쓰이지 않아. 알겠어?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디를 보실 거냐 하면 174페이지 유형사 코사인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혼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코사인 법칙의 변형,
그 다음에는 삼각형의 결정, 코사인 법칙의 활용, 다 코사인이죠. 무슨 말이야? 사인 법칙만 생각해도 안 되고 코사인 법칙만 생각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코사인 법칙이 더 많이 활용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38번 포인트 잡으라고 그랬다.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4개 중에 3개 알고 하나 모를 때 A, B, C 중에 B, C 알아. 각 A 알아. A만 몰라. 그러니까 뭐야? 4개 중에 3개 알고 하나 모른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에다가 적용해라. 그럼 뭐를 빗변이라고 생각하고 A를 빗변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된다. 맞니 안 맞니? 그래서 대입하면 나와. 39번 마찬가지 A, B, B, C, CA 세 변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한 각이 궁금해. 코사인 법칙.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4개 중에 하나 모를 때. 40번 다음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코사인 사이의 관계인 코사인 법칙을 둔각인 경우에 대해 증명한 것이다. 연립방정식서란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좌표로 나타났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금 내가 증명 과정을 보여줬으니까 오히려 이런 칸 채우기 문제는 쉽게 생각보다 될 수 있습니다. 41번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42번 이거는 좀 같이 좀 보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그래도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자, 1, 5에 대하여 지름이 AB 지름 중심 2 1 P에 대하여 자, 호의 길이 여기가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는 뭐하고 관련이 있니?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관련이 있죠. 반드시 중심각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호의 길이는 뭐와 같다?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 됐나요? 그럼 이제 원주각의 관계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절반이 되죠. 2분의 세타. 자, 이 상황에서 AP 길이 요 길이 얘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그럼 끝난 거지. 끝난 거 아니니? 이제 표현 방식의 차이기는 하다만 뭐라고 쓰면 돼? 여기선 지금 의도하는 바는 이거야. 세타를 이용한 표현이니까 이걸로 가지 말고 이 자체를 이용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요 변길이 알잖아. 요 변길이도 알잖아. AP 길이 얘만 모르잖아. 그럼 요 삼각형에서 4개 중 3변과 한 각의 관계 그 중에 하나 모를 때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나중엔 이걸로 안 가도 돼. 근데 지금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진행하니까 자, 불러봐. 요각을 기준으로 얘를 빗변으로 생각해라. 그럼 빗변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완전 제곱 2AB 코사인 대각 되셨나?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냐? 자, 이제 얘가 누구냐? 파이 빼기 세타. 정수 파이면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는 세타. 파이 빼기 세타면 180도 갔다가 세타만큼 뒤로 와.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따라서 얼싸안코에 의해서 사인만 양수, 코사인은 음수. 부호 바꾸고 세타는 세타. 그럼 AP 길이는 X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만 씌워주면 되죠. 됐니? 자, 뭐 나머지 문제들 다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하지가 않죠. 일단 풀어보셔야지 뭔가가 보일 거야. 자, 유형 5에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또 앞부분에 몇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사인 법칙만 생각해도 되고 코사인 법칙만 생각해도 됐어. 근데 이제는 삼각형이 보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떠올려서 뭘 이용해야 되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된다. 사인 법칙 쓸 때랑 코사인 법칙 쓸 때랑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 지난 시간에 오늘 사인 법칙에 대한 연습은 했었으니까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이제는 조금 익숙하게 됐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익숙하게 만들자는 얘기지. 자, 사료 접근만 한번 해보자고. AB 길이가 6, AC 길이가 2, 각 A가 60도인 3분의 파이인 삼각형 선분 AB 위에 중심이 서로 외접하는 두 원이 있고 반지름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일단 원 두 개가 외접해 있는 상태. 중심을 연결해서 이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 양 끝이 A하고 B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0도 3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C를 잡아낸 거고, C하고 여기 길이가 2가 된다. 연결돼 있다. 현재 이거밖에 모르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 구하래? 삼각형 ABC의 외접원. 이 큰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그럼 원이 사이즈가 큰 게 원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이 원의 외접원 반지름 R이라고 보여야 된다. 맞지? R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라지 R 구해야 되고 5원의 반지름 5원이 누구니? 큰 거니 작은 거니? 큰 거지. 작은 원 반지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먼저 보여야 되는 거 누구야? 두 원의 지름의 합이 6이잖아. 맞아 안 맞아? 두 원의 지름의 합이 6이니까 R1과 R2의 2배가 6이니까 더하면 3이다 라는 것부터 찾아내야 되지. 근데 뭐 물어봤어? R1제곱 R2제곱에 합 물어봤으니까 완전적으로 변형하면 곱한 값 알면 되겠네. 그치? R1, R2 곱한 값 알면 돼. 뭐 R1과 R2를 각각 알아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제 또 아는 게 뭐야? 삼각형 ABC에서 6, 2, 한각 3개나 알아.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두 변과 사이각이 있으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지. 두 변과 사이각이니까 넓이 물어보면 구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어? 60도의 대변인 얘를 A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도 구할 수 있다. 맞아? 그리고 A를 한번 구해보자고. 뭘 쓸 거란 얘기야? 코사인 법칙. 그대로 써보면 A를 빗변 취급, 피타고라스 정리,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완전제곱 2AB 2 곱하기 2 곱하기 6이야. 둘둘 6 24 코사인 대각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2
12로 나오겠죠. 그럼 40에서 빼주니까 28 될 거고, A는 2루트 7 나오겠네. 됐어. 자, 이제 이 A 값을 알게 됐어. 2루트 7. 자, 근데 이 라지알 얘는 어디서 찾을 거라는 얘기야?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관계는 뭐밖에 없어? 사인 법칙.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관계, 외접원의 반지름 관계. 됐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사인 법칙을 떠올리시란 얘기지. 그럼 뭐가 되냐?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 2루트 7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그럼 라지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 안 구했어? R1하고 R2 곱한 거는 아직은 안 구했지. 맞아 안 맞아? 그 곱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될지. 뭐 R1을 구하면 R2가 나오는 거니까. 뭐 R1을 구하면 R2가 나오는데 R1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R2를 구할 수 있을지. 이거만 보면 바로 나오는데 3분의 파이 몇 도니까 60도. 이게 60도니까 바로 원래 나오는 건데 왜 그럴까? 정삼각형이거든. 정삼각형이라고 이거 60도니까 반지름이니까 이등변이니까 맞지? 원래 R1은 굳이 20까지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저게 60도가 아니었으면은 조금 다른 관계로 구하시면 되겠죠. 얘네 둘과 요거 관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 또는 사인값 또는 코사인값 이용해가지고 구하기가 가능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선이 없었잖아. 뭐가 없는 거야? 중심과 교점과 연결된 선이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원에서는 중심과 교점이 연결된 선이 없으면 나중에 안 보여요. 무조건 그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원래. 알겠어? 무조건 이 선은 그려주고 시작하는 거다. 이용하든 안 하든. 여기도 중심이 있는데 얘는 그럼 여기하고 교점이니까 이 선도 그려주고 시작하는 게 원래 오라. 어려울수록 그래. 어디도 연결해야 돼? 여기도 연결을 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만나니까 조금 더 편해진 거고. 여기다 좀 더 어렵게 내면 이쪽으로 확장해서 외부에서 교점 생기게 해가지고 이상한 도형을 만들어내. 뭐 생각해라? 중심과 연결된 선은 무조건 찾아주고 시작해라. 알겠어? 선생님 어디서 그렇게 보조선이 나와요? 원에서 중심이 중요하니까. 교점이라는 것은 교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항상 얘네들을 그려놓고서 얘네 중에 이용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됐어? 자, 47번으로 가볼게요. 많이 힘드냐? 내가 오전에 수업할 거야. 갔다 와. 오전에 갔다 오는 거야. 배고프니까 안 먹을 수가 없구나. 먹으면 졸리고. 잠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다시 풀어봐야 돼. 그치? 내가 풀어주는 거, 나 별로 풀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수업 중에는.
근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명문제 풀어주면서 눈에 익으란 얘기야. 어떻게 접근하는지 눈에 익으란 얘기고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얘가 13대 8대 7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스트레칭 해. 내가 오늘 집에서 6시 한 40분에 출발했거든. 보통 학원에 이제 오전에 막히니까 도착을 하는 시간이 한 8시 한 20분 정도 돼요. 근데 오늘 오는데 시계로는 8시 20분인데 3분의 1도 못 온 거야. 하도 막혀가지고. 일단 뭐야? 지각이다. 그지? 오늘 도착했는데 9시 15분에 도착했어. 거의 매일같이 여행 오고 있어. 학원. 야, 원래 이 시간이면 여기서 낮에 제대로만 가면 밤에 가면 부산 좀 못 일려나? 밤에 가면 부산까지 쏠 수 있을걸? 거의 한 3시간 길이잖아. 그렇지 않아? 아버지께서 혹시 질주하시는 분 안 계신가? 자서 잘 모르시나? 근데 이 시간이면 충분히 대전은 찍어요. 그냥 규정 속도대로 가도. 서울에서. 근데 오늘따라 유독 막혀가지고 6시 10분에 출발하면 6시 50분에 도착을 해. 그럼 나 9시까지 뭐해? 야, 나도 가정이 있다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다 커가지고 말이야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내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자면 안 되지. 집에 돌아가야죠. 집에 갈 때 얼마 안 걸리니까. 집에 갈 때 30분이면 가요. 내가 뭐 대전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 집에 갈 때는 30분이면 가는데 올 때가 이제 출근길에 거의 막혀버리니까 한 번 막히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루트를 여러 군데를 알아. 한 군데 막히면은 절로 가서 가야겠다고서 일단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오늘 너무 오래 걸린 거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지? 졸지 말라고. 나도 운전하다가 졸리다고. 근데 안 잔다고. 근데 밥 먹으면 졸리다고. 그치? 근데 뭐 해야 돼? 그래서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운전하다가 나도 졸려.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이쪽 가도 되겠네. 얼마나 좋아. 빨리 자율주행차가 나와야 돼. 목적지만 찍으면. 그죠? 그럼 좀 이제 실제로 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반자율이니까 위험한 거고. 아예 그냥 오토로 운행되는 게 아예 그냥 이게 승인이 돼버리면 그럼 거기서 이제 잘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전 중에 잘 수는 없잖냐. 그래 뭐 해야 돼? 차를 세워야 되는데 차를 세울 수는 없잖아. 뭐 해야 돼? 잠을 깨야 돼. 그래서 내가 잠 깨려고 스트레칭 하거든 운전하면서. 근데 그 도움이 돼. 그렇다고 내가 막 운전대 놓고서 그러진 않겠지. 설마 운전대 놓고서 막 뒤로 눕고 막 요가하고 있고 그러진 않겠죠? 뉴스에 나온다 그럼. 그지? 그러진 않고 운전대를 잡고서 계속 목 같은 거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주물러주고 일부러 조수석 잡고서 이렇게 뒤틀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면 깨.
생각보다 많이 깨.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졸려. 그럼 못 참아. 졸린 거 참는 게 더 희한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밥 먹고 나서는 진짜 졸린 거 나도 졸린데 뭘. 단지 난 서가지고 말하니까 덜 졸린 것 뿐이야. 그렇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래서 야 문제 풀어 설명해줘 그러면 안 졸걸?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들으니까 더 졸린 것 뿐이라고. 아 그렇다고 내가 내일 오신 아저씨처럼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진 않잖아. 내가 중간에 어이없어서 막 웃고 너 재밌다고 그랬지? 이해가 안 가. 취향 좀 이상해.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졸린 거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차라리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뭐 먹어도 된다 싶으면 뭐 먹이겠는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학원에서 뭐 취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좀 적당하게 우리가 몰래 먹는 게 괜찮지만 대놓고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또 벌금 물어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 무는 건 괜찮은데 그거 벌점 쌓이면 또 학원이 폐업당해. 영업정지 당하고 7일 영업정지, 한 달 영업정지 그런 게 있어. 벌점 누적에 따라서. 불법적인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뭐 배고픈 거 조금씩 먹는 거야. 괜찮겠지. 배고픈데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뭐 애둘러 하면 되니까. 근데 깨는 건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제발. 근데 내가 가장 효과 본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칭이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스트레칭하면 몸이 풀리는 것도 있고 경직된 게 좀 풀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잠이 더 깨더라는 얘기지. 알겠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스트레칭 뭐 잠깐씩 가르쳐줄까?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술이야. 그거 가르쳐줄까? 네. 진짜? 그런 거 원해?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때 공원 받아가지고. 아무튼 자 이거 보자. 얘들아 이거 보면 뭐 생각나니? 내가 사인 법칙 할 때 뭐라고 했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분의 지름인 2R이다. 그거부터 설명했어? 아니지 않아? 원에서 각과 호는 정비례하지만 각과 현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맞아? 근데 각과 현이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각의 사인값과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다. 기억나 안 나? 선생님 그런 말 언제 하셨어요? 다 녹화돼 있어. 난 분명히 했었다. A, B, C 요 각과 요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이 각의 사인 값은 이 현의 길이와 정비례 관계라고. 마찬가지 각 B의 사인 값은 각 B의 대변인 현의 길이와 정비례 관계라고. 사인 C는 C. 얘네들이 다 정비례 관계라고. 됐어 안 됐어?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 했었어 내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쓸 수 있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이야? 새벽에 비 나오고 있는 거야 그냥. 알겠니? 세 편의 B가 13대 8대 7이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사인의 B는 뭐의 B다? 세 편의 B다. 됐어? 그럼 얘를 뭐라고 놔야 돼? 13K, 8K, 7K.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놓고서 출발하는 거야. 그거 보자마자 아 세변비네.
가장 큰 각 크기 구하래. 가장 큰 각 어디니? 그래도 가장 긴 현이 가장 큰 각이지. 정비례는 아니지만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K가 필요할까? 요 각의 사이즈가 달라질까? 다 닮음 아니야?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뭐라고 놓으면 돼? 8, 7, 13일 때 요 각 세타에 대한 스토리네.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의 크기가 궁금한 상황이네. 그러니까 뭐야? 코사인 법칙. 그래야지 코사인 값을 구하지.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사인 법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자, 살짝 접근법을 변형을 하자. 정신을 차려주시고 이해는 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버티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자, 이 세타가 궁금해. 맞니? 13, 7, 8일 때 세타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 생각하라고 했어? 가장 일반적으로 세변 길이와 한 각의 관계니까 코사인 법칙을 지금 생각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13을 빗변 역할하고 제곱 피타고라스 빼기 7, 8 곱한 거의 2배 112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코사인 세타가 특수각임에 따라서 각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돼. 됐어? 그런데 얘들아, 내가 뭐도 생각하라고 그랬어. 삼각형 보이면 세 가지.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사인 법칙, 세 번째 코사인 법칙. 맞아 안 맞아? 7, 8, 13 세변 길이 알아. 뭐 할 수 있어? 넓이 할 수 있지. 세변 길이가 주어지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P 둘레를 2로 나눈 거 둘레 28 맞아? 2로 나누면 14 맞아? P 14야. 넓이 루트 P 빼기 한 변 P 빼기 한 변 P 빼기 한 변 됐어? 13 빼주면 1 7 빼주면 7 8 빼주면 6 됐니? 자, 이거 보면은 여기서 7 나오고 여기서 2 나오지. 7 나오고 2 나오니까 14가 루트 앞으로 나온다. 그지? 그럼 여기서 3 하나 남는 거 맞죠? 그럼 이게 넓이야. 맞니? 자, 삼각형 넓이 여러 가지 공식이 있었잖아. 세변 길이 알 때 넓이 7, 8 사이값 두 변과 사이값 맞아 안 맞아? 그럼 두 변과 사이값 가지고 넓이 구하면 얘와 얘 가지고 넓이 구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이거 이용해도 사인 세타 나오지. 이거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 나오고 이거 이용하면 사인 세타 나오고 맞아 안 맞아? 자, 지금 보니까 뭐가 더 효율적이야? 이거잖아. 한 줄로 끝나니까. 여러 줄 써야 되잖아. 그렇다고 이것만 풀 거야? 이 방식만? 문제 풀 때 어떤 거 쓸지 기억 안 하면 어떨 건데? 뭐 해야 돼? 볼 수 있는 거 다 보려고 해야 돼. 넓이 보려고 해야 되고 사인 법칙 보려고 해야 되고 코사인 법칙 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한 문제 안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걸 뽑아내야 그걸 연계시켜서 문제를 풀지. 이거는 이 방법만 있어. 제발 그렇게 규정 짓지 마. 알겠니? 너네들은 수학을 규정 지으면서 가면 안 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많은 거고. 그 차이점 기억하고. 자, 그 다음 49번으로 넘어가서 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조금 짚어보고 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왜 49번을 굳이 딱 집었을까? 뭐 보여서 그래? 가계 이등분선. 네 가계 이등분선. 그거 보여서 49번 찍은 거예요. 도형 개념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외우고 계속 사용해야 기억이 나요. 그래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해.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래. 49번에서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 가게 이등분선이 보이는 순간이야.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딱 야, 이거 한번 같이 보자 라고 했던 이유는 요거 하나 보여서 그래. 요거 하나. 네 가게 이등분선. 요거 하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이론들이 있거든. 네 가게 이등분선에서 보이는 이론. 이등분선 보이네.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비례에 대한 얘기가 보이셔야 되죠. 어떻게 비례 관계가 성립해?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다. 됐어? m 대 n이면 m 대 n이라는 비율이 유지가 된다. 됐니? 중학교 때는 비례라고 얘기하지만 얘를 고1 때는 뭐라고 했어?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뿐이야. 됐냐? 이거 무조건 보여야 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보여주고 이거 이용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가야 돼.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건 뭐냐? 삼각형이니까 넓이야. 넓이가 요 길이가 주어지면 이 각이 같이 균등하게 분할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전체 넓이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 2분의 1의 AC 사인 2 세타. 맞아 안 맞아? 두 변과 사이가. 이해돼? 그런데 이게 두 개로 쪼개진 거란 얘기지. 얘를 S1 더하기 S2라고 볼 수가 있더란 얘기야. 이것도 보여야 돼.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 가운데에 네 가게 이등분선 길이 구하는 문제는 없었잖아 원래. 얘네들 비례관계 구했던 거지 이 길이 구하진 않았단 얘기야. 이제는 뭐를 구할 수가 있게 돼? 넓이적인 관점에서 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 S1 불러봐. 2분의 1 AX 사인 세타. S2 불러봐. 2분의 1 BX 사인 세타. 그럼 얘네들 더했을 때 같겠지.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아무리 수투라지만 이 세 개가 다 특수각이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 아직은. 안 그러면 사인 값을 모르니까. 안 그러면 얘네들이 남아있게 되니까 그래. 그럼 얘가 120도야? 60도야? 60도야? 아는 거고 60도야? 30도야? 30도야? 아는 거고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 이게 막 135도고 그러면은 이거 몇 도가 돼? 67.5도 막 그러잖아. 그럼 못 구하지. 그거는 미적분에서 구하게 돼요. 일반각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스토리 미적분. 알겠어?
그러니까 넓이가 그래서 계속 보여야 된다. 삼각형이 보이면 계속 넓이가 보여야 된다. 각이 이등분을 보이면 비례관계가 보여야 된다. 근데 쟤도 삼각형의 내용이니까 넓이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적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돼 안 돼? 됐어?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쓰여. 이게 더 중요하다. 얘를 알파라고 놓으면 얘가 파이 빼기 알파가 되죠. 맞아 안 맞아? 코사인 법칙. 잘 따라와야 돼. 세 변과 한각의 관계 코사인 법칙. 이 흰둥이들에서 쓰이는 게 세 번째가 코사인 법칙이야. 이것까지 같이 봐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됐니?